안녕하세요. 임영록입니다. 지금은 금요일날 밤 11시 반쯤 됐고요. 제가 주말에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지금 금요일날에 좀 당겨서 좀 말을 남겨놓으려고 해요. 근데 이번 주도 이제 지금 목소리 들으면 좀 아시겠지만 감기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알았어요. 또 그래서 좀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두 달 좀 전에 말을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시절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시절이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뭐냐 도대체. 아주 쉽게 말을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주먹을 쥐시고 난 다음에 이 안에 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빵이 있는데 손을 3분의 1만 열면은 좀 빵을 뜯어가기 힘들겠죠. 주변에 먹을 사람이 되게 많으면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손바닥을 충분히 열어줘야 되잖아요. 손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빵이 다 부풀어 오르겠잖아요. 그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을 뽑아주지 못하면은 이 빵을 뜯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빈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 같으면 특히 인구가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람들이 덜 먹어야 되는 거고 덜 소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는 내수라는 것이 많이 커지기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빵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쪽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이제 3, 4분기는 6.0%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자세히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 몇 가지 일부에서는 뉴스를 좀 간추려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뉴스가 이제 미군 철군 결정이죠. 터키, 시리아 쪽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터키나 시리아가 옆 동네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가봤어야 하는 거고. 사실 저도 걸어서 세상 속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그다음에 또 하는 세계 테마기행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많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대충 흘러가는 상황은 알 수 있어요. 가보지 않고도 알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쪽 사람들은 가보지 않고도 한국이나 이제 동아시아 삼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음.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시리아 쪽 얘기는요, 아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예전으로 치면은 아바스조라는 이슬람의 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죠. 거기는 칼리프 체제이기 때문에 신정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라고 왕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바스 조라고 하는데 그 전에 우마미야 조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 수도. 거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거기가 수도였었고, 이제 거기 있는 나라가 이제 시리아인데, 제 얘기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인데 이제 시리아 쪽에서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셔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은 중동 반도 있죠. 중동 반도가 사각형으로 생겼다면 가장 유럽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쪽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도 북쪽에서는 시리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란고원이죠. 골란고원 같은 경우도 시리아로부터 뜯어낸 거고요. 전쟁을 해서 이겨서요. 7일 전쟁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 그 시리아 쪽에는 또 이제 쿠르드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아시는 살라딘 있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유명한 이제 이슬람 쪽에 그 대표하는 전설의 맹장이죠. 살라딘이 쿠르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루드족은 여기저기 찢어 삽니다. 나라가 없이. 그러니까 터키에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 북쪽이니까 터키랑 접경지 되겠죠. 이 근처에서 이제 쿠르드족이 IS랑 싸움을 대리해서 해준 거예요. 미군의 한마디로 말하면 방패 역할을 해준 거고. 그런데 이제 IS를 이제 격퇴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발표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철군하겠다요. 손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터키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국경이 좀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할까요? 그건 당연하죠. 크루드족이 존재하는 한 국경은 불안해져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손을 빼는 거고, 크루드족은 국경지대에 계속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에도리안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경지대가 시끄러운 거는 용납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만 하고 왔습니다. 나는 빠질 텐데 만약 쿠르드를 공격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 내가 약속한 건 이거다. 터키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말라. 이거만 하고 끝난 거야. 근데 이제 경제 제조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해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갖고 다 폭발시키겠다. 이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왜 뭔 소리냐? 왜 뭔 소리냐면은 그 경제 제재에서 준 게 뭐냐면은 터키 철강에 50% 관세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죠. 작년 초반에 작년 4월 뭐 우리나라도 철강 관세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케케묵은 철강이라는 걸 갖고 나온 건데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터키 시장 점유율이요. 수출국으로 보면 19번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출 대금으로 보면 1% 정도예요. 그리고 터키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총액에서 철강,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 수입 시장에서 19번째, 수출 대금 규모로는 1%에 불과한 터키의 철강 수출인데 미국 총수출에서 봤을 때 터키 입장에서는 0.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2018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미 거의 40% 가까이 철강 수출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텔스 잡는다는 S-400이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러시아가 왜 그런 미사일을 오래가야 되느냐 이러려면은 이제 2차 대전 나치가 무너진 다음에 이제 로켓 기술이 전파하는 그 경로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모이면은 미국은 세턴으로 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세턴 미사일, 뭐 세턴 그러니까 대형 아주 컸던 그게 세턴이 썼던 게 그 다음에 아폴로로 바뀌죠. 막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러시아는 돈이 없다 보니 미사일 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400이라는 거는 이제 스텔스를 잡는 거고 이제 터키는 미국의 F-35의 협력국이에요. 그래서 부품도 생산해야 되고. 근데 러시아는 스텔스도 틀립니다. 플라즈마라고 그래갖고. 플라즈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이제 전파가 방해받는 그런 행위예요. 우연히 발견됐거든요. 스푸크니스트죠. 아유, 잘 이름도 생각난다. 처음으로 했던 인공위성이 이제 연락 두절이 됐던 그 상황의 원인을 알고 봤더니 플라즈마라는 현상이었었고요. 러시아는 그쪽으로 지금 파크파라는 전투기는 플라즈마 기술로 가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한마디로 레이더를 반사 면적을 줄여버리는, 그래서 엔진 흡입구가 다 뒤로 들어가 있어요. 반사가 안 되도록 다 먹어버려야 되니까요. 이게 서로 다른데 터키가 러시아의 그 대공 미사일 시스템 있죠. 소위 말하는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그 미사일 체제를 터키가 샀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F-35 넘겨주면 곧바로 스텔스 기술이 노출되니까 안 하겠다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경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철강 수출이 거의 뭐 75% 정도로 줄어있는 상태예요. 여기다 대놓고 이제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길 거니까 이거를 막기 싫으면은 트루드족을 공격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관세가 크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막상 터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왜 이런 철강패를 터키한테 꺼내들였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는데 굳이 이런 패를 들고 간 건 뭐냐면은 쿠르드 민병대 조직이 있겠죠. 영어로는 PKK라고 그러는데 그대들도 철수하라는 거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은 그걸 위해서 이제 2명을 보냈죠. 꽤 검으로 보냈어요. 폼페이우 국무장관하고요. 부통령 펜스를 직접 보냈어요. 그래서 딱 5일 시간을 벌었죠. 뭔 말이냐면은 시리아 쪽 북쪽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는 국경에서 5일 동안 나가라. 그래야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선수를 하나 던졌다. 에도리안한테는 이걸 던진 거예요. 관세를 50% 매기겠다. 근데 공격하지 않으면 매기지 않는다. 이 정도. 그래서 5일만 딱 시간을 번 거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일단 CLU라는 게 뭐겠어요. 추론을 해보면은 중동 외교가 필요했죠.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노트북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을 꼭 사야 돼요. 왜 그럴까요?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데스크탑이 언제나 비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굳이 노트북을 갖고 다니지 않겠죠. 우리가 돌아다니는 곳에 내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데스크탑이 없으니까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똑같아요. CLU가 바로 그거예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고 이제 중동 외교라는 거는 석유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 필요성이 준 거죠. 그리고 시리아는요. 돈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는 되게 저주받은 것이죠. 그 유럽이랑 가는 최단거리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리아에서 IS도 많이 격퇴됐으니까 돈 쓰기 싫다. 뭐 이런 예예요. 그래서 이제 5일간의 공격 중지 합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터키는 공격 이제 추가 경제 제재를 안 받겠죠. 그러니까 실은 관세 철강 50% 맞아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신 5일을 번 거예요. 그 대신으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통령을 직접 보낸 거예요. 국무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이 2명이 갔다는 소리는 이미 사전 조율이 상당히 돼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쪽에서 쿠르드 이제 민병대 쪽에서 이제 5일 동안 군사를 물릴 거냐 이 문제만 남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토를 달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의 패권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드족을 한마디로 방패로 삼았었는데 철군을 하게 되면 결국은 크루드를 다시 잡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랑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힘의 공격을 빼버리면은 IS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러시아가 시리아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가 봐라 또다시 러시아하고 내통한 대통령 아니냐.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 전부 다 가스 그다음에 시리아 무슨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몽땅. 그러니까는 러시아와 내통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IS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난을 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면담을 신청했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원칙은 이거예요. 민주당을 잘 봐보세요. 이란 핵협정도 미국 민주당에서 만든 거죠. 시리아 문제 같은 경우도 쿠르드하고 동맹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이렇게 손을 빼는 거는 옳지 않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힘의 공백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사를 전달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삼류 정치인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원래 그런 거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람이 그러면은 감점을 당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런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센사 이치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군데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마법 지팡이 같아요. 원래 그렇다는 거. 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제가 결과를 못 보는데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가 이제 영국 의회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영국은 10월 31일까지 탈퇴해야 돼요. EU에서. 그 다음에 EU 정상들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빠이빠이. 잘 가라고. 잘 가라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영국의 의회에서 빠이빠이 하는 거를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 지역으로 남아있고요. 아일랜드 공화국하고 북아일랜드의 경계선에서는 뭐 어떤 규제나 관세 부과시 규제 같은 거 없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준비 안 되고 나가는 것보다는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관계도 다 정해놨고, 그 다음에 뭐 내부 정리가 다 교통정리가 돼갖고 나갈 건데 31명, 그러니까 EU 정상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다 괜찮다고 했고, 그러니까 나가면 되는 건데 미국 의회에서 그러면 영국 의회에서 과연 허가를 해줄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마크롱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한마디 또 하죠. 설령 영국 의회에서 비준 안 하시더라도 영국은 나가야 된다고. 이제 원칙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1일을 기점으로 영국은 EU를 탈퇴를 해야 되는데 영국 의회에서 이제 비준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또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잠잠했었죠. 좀 잠잠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좀 잠잠했었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연결돼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랬던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제성장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오늘이죠, 금요일. 오늘 좀 시끌시끌했었고, 이제 또다시 주말에는 브렉시트의 이제 표결 문제로 약간 시끌시끌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뭐 이제 주말에 좀 보면 알겠죠? 뭐, 자, 다음 주는 또 브렉시트 문제로 어떻게 될지 이제 뭐 주말에 좀 봐야겠는데요. 자, 1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